옵디버 여보이가 신장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걸 네. 알아본 연구가 이제 아까 언급했던 체크메이트 214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서 옵디버 여보이를 그 당시까지의 표준 치료였던 표적 치료제랑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연구에서는 수텐하고 비교를 한 거지만 아마 보트리엔트 수텐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는 수백 명 이상이 들어갔지만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옵디보 여보이 병용요법의 투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약을 같이 쓰다 보니까 좀 투여 방식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투여하는 방식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옵디버 여보이 병용요법 이러니까 이제 혹시 그걸 계속 두 개를 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여보이 같은 경우는 초기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초기에 사용하게 돼서 옵디버 여보이 두 개를 맞는 거는 초기에 4회만 맞게 되고요. 네. 그래서 3주 간격으로 4번은 옵디보 더하기 여보이를 맞게 되고 네. 그 이후로는 옵디보만 맞게 됩니다. 옵디보는 2주 간격으로 맞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정리하자면은 두 약을 같이 3주 간격으로 네. 4번을 쓰고 이어서 여보이는 빠지고 네. 옵디보 단독으로 간격을 약간 좁혀서 2주 간격으로 네네. 투여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약은 주사죠. 먹는 게 아니라 예, 주사약이고요. 링겔로 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투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약제 하나당 네. 30분씩 보통 투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옵디보 30분, 여보이 30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음. 뭐 물론 이제 30분을 아주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죠. 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투여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뭐 약제 준비하고 뭐 이런 시간들 따지면은 뭐 그래도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한두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그럼 병원에 가서 외래 주사실에 가서 이제 옵디보 맞고 여보이 맞고 네, 집에 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입원이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입원할 이유는 없는 약이고요. 네. 피 검사는 해야죠. 네. 이제 기존에 맞았던 환자분들은 4주 간격으로 맞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아까 2주 간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4주 간격으로 맞으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그럼 급여를 위해서 2주 간격으로 스케줄을 다시 옮겨야겠네요. 네, 급여 기준에 네. 2주만 인정함이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주 간격은 인정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2주 간격이면 물론 입원은 필요 없지만 굉장히 병원을 좀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직장 생활이라던가 또는 다른 집안일 때문에 스케줄을 변경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 2주 간격을 철저하게 딱 14일, 14일을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2, 3일이나 이런 조정 같은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지. 조정해도 되죠. 네, 되고 음. 뭐 가령 뭐 공휴일이 껴있다든가 그러면 네. 어쨌든 병원 자체를 안 해버리잖아요. 뭐 연휴 같은. 연휴가 껴있으면 그럴 수 있고요. 개인 사정이 있으면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일 있으면 말씀 먼저 하셔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뭐 며칠 정도는 가능합니다. 조절하는 게. 네, 기존의 그 표적 치료제는 집에서 먹는 거라서 병원을 자주 갈 일은 없었는데 옵디보 여보인 아무래도 3주 또는 2주 간격으로 병원을 가야 돼서 좀 불편함은 있지만 또 투여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 2시간 정도면 되니까 반나절 정도 시간을 주면은 투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투여 스케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았고 이어서 옵디보 여보의 효과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옵디보 여보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옵디보 여보이의 효과가 네. 기존 치료에 비교해서 이제 어떤 성적을 가져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옵디버 여보이가 신장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걸 네. 알아본 연구가 이제 아까 언급했던 체크메이트 214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서 옵디버 여보이를 그 당시까지의 표준 치료였던 표적 치료제랑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수텐하고 비교를 한 거지만 아마 보트리엔트 수텐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는 수백 명 이상이 들어갔지만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반응률이 10명한테 옵디버 여보이를 사용하면 굉장히 종양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때까지 표준이었던
수텐은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종양이 많이 줄어드는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서 10명 중에 4명이 반응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6명은 반응이 없고 효과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이제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반응이 있냐 없냐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중간 정도가 있어요. 반응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또 나쁘지도 않은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안정 질환, 뭐 안정 병변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그런 채로 유지가 되고요. 네. 이제 나머지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뭐 안타깝지만 이 옵디버블을 써도 반응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게 이제 보고된 시점마다 조금씩 그 비율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한 10명 중에 2-3명 정도,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나 5명 중에 1분 정도는 이 약을 맞았을 때 한 번도 좋은 반응을 보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10명 중에서 4명 정도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예. 그리고 3분 정도는 엄청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았다. 네. 하지만 반응이 아예 없고 진행했던 분들도 2-3분 계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네. 아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반응이 좀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또 10명 중에 그러니까 전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거의 종양이 없어지다시피 해요. 우리가 말한 뭐 완치에 가까운 네, 치료다라고 하는 건가요? 완전 반응, 뭐 완전 관해라고 하는데 완치랑은 좀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완치는 그냥 완전히 마음을 놔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종양이 이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줄었다는 거죠. CT를 찍었더니 이제 거의 안 보여요 하는 하지만 거죠. 뭐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일단 보이는 건 없는 상황. 그만큼 이제 반응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10명 중에 1명이면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희 이제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랑 비교하면 상당한 숫자예요. 이게 표적 치료제는 어느 정도 비율이었나요? 완전 표적 치료제는 한 가능까지 100명 중에 뭐 1명, 2명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성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항암 치료하면은 어쨌든 완치는 힘듭니다라고 이제 깔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10명 중 1분? 또 그 중에서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또 굉장히 효과가 좋으신 분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의 큰 변화다,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데이터 중에서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데이터도 있어요. 이게 특히나 옵디보 여보이가 기존 치료보다 뛰어나서 허가를 받은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교수님?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걸 생존이라고 하는데 항암 치료의 임상 시험의 생존 기간은 저희 약을 투여한 그 날짜로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100명 중에 50번째 분이 생존한 기간, 중앙값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거를 저희가 통계치로 제시를 합니다. 그걸로 이제 비교를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체크메이트 214라는 연구에서 옵디보 여보이는 가장 최근에 저희가 자료를 보면 한 8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4년 정도가 중앙값이니까 그보다 물론 덜 사신 분도 계시지만 훨씬 오래 사신 분도 계시다. 그러니까 거죠. 옵디보 여보이를 1차 약으로 썼던 분들은 50% 이상 분들이 48개월보다 오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48개월이라는 수치는 이제 반응 없으셨던 분들까지 다 포함한 그 기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나는 옵디보 여보를 썼더니 효과가 꽤 좋았어요. 그럼 나는 얼마나 이 반응이 오래 지속될까라는 것도 궁금하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이제 수치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반응 지속 기간이란 통계를 또 내는데요. 아까 10분 중에 4분은 반응이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데이터가 이제 4년 동안 추적 관찰한 건데 그때까지도 계속 반응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4년 예. 동안인데 아직도 중간값이 예, 도착하지 않았다.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한 번 반응이 있으면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그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그 10명 중 4분에 들었던 분들은 이 약이 효과가 4년 넘어도 계속 효과 있는 분들이 반이 넘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아까 그 완전 간의 비율이 10%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일단 반응이 있었던 많은 분들이 다 없어지진 않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는 비율이 꽤 높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뭐 네. 생존 기간 관련해서도요. 네. 아까 옵디보 여보이가 48개월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원래는 그럼 어땠냐 이걸 궁금해하실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조군이었던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한 30개월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한 26개월 정도였는데 네. 사실 26개월만 하더라도 되게 굉장히 짧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얘기한 이제 IMDC라는 아, 기준이 있잖아요. 네. 원래 그 기준 처음 나왔을 때는 중등도랑 고위험군 합쳤을 때 보통 20개월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수텐만 사용하더라도 생존 기간이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후속 치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치료가 좋아졌고 지금 이제 1차 치료로 가령 수텐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보트리엔트나 네. 그런 분들도 예전보다는 좋은 치료가 많이 계속 나와 있다. 나오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 이렇게 인터넷 아직도 검색해 보시면은 한 20년 전 자료를 보시고 신장암은 항암제 듣지 않는다, 뭐 약이 별로 없다라는 글을 아직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수텐과 보트렌트 같은 표적 치료제, 이어서 또 면역 항암제 그리고 이후로 또 계속 개발되고 이제 출시가 되는 약들을 통해서 신장암 치료 효과가 네, 날이 갈수록 하나하나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 사귀면은 얼마 못 살아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래 살 수 있고 나는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효과 이면에는 또 부작용이라는 네.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면역항암제 하면은 굉장히 편한 약이다 또는 뭐 물약 같다 또는 영양제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편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렇게 부작용이 없고 편한 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